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시작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프리마켓 그리고 실시간 개장 상황 여러분 곁에서 포착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동안 11월 한 달 동안 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인지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 말로 갈수록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강했던 알파벳, 어제 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고요. 알파벳이 쉬어가니까 엔비디아가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딱 하루 앞두고서 거래량이 감소를 했는데요.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에도 또 여전히 높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장 초반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델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 서버 주문이 급증했다라는 호실적과 함께 5% 넘게 급등했고요. 또 오라클도 긍정적인 평가에 4% 넘는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를 좀 주도한 날이었고요. 장 후반에 주식시장과 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이 암호화폐 시장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ETF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는 점도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고가를 만드는 전강후약의 장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래도 어제 장에서는 장 초반에 잠시 흘러내리더니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강하게 오르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77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수급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던 제약바이오 쪽이 다시 반등세 나왔고요. 신규 상장주들도 부활하는 그런 느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후장 들어와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보이더니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5%까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코스닥 소부장 종목들도 초반에는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듯 하더니 오후장 들어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줬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단, 2차 전지, 제약 모두 다 강한 흐름 보였고 로봇주들도 일부 종목이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증시 분위기를 바꿨던 두 가지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AI 버블론, 알파벳 효과로 인해서 버블론 자체가 일단 진정이 됐습니다. 구글 자체 칩, 바로 TPU가 등장을 하면서 구글과 엔비디아의 이런 전쟁 구도가 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게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지던 뉴스들의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다시 인하가 유력한 상황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지표가 금리 인하 이전인 9월 지표라는 점, 그리고 12월 3일에 ADP 고용, 또 그 이후로도 9월 PC 물가, 또 졸치 보고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들도 잘 팔로우업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온기를 이어받아서 좀 상승 출발할 전망인데요. 그래도 달러 원 환율이 지금 하루 만에 다시 1,470원대로 올라와 있는 점은 아직 좀 우리 시장에 있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 오늘 하는 금통위 기자회견 이후로 환율 변동성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은 또 있어 보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장중 대응 전략, 또 장 마감 전략까지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살펴봅니다. 또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증시 상황 시간에서 자세히 이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는 뭐가 있는지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팍스경제TV는 이렇게 장 전부터 장중 대응 전략 그리고 밤까지 내일장에 대한 대비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댓글 또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일 국내 증시 자세한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백소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크게 올라졌는데요.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환율도 1,460원대로 내리면서 시장의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양시장 모두 2% 넘게 올라줬습니다. 코스피는 2.67% 상승하면서 3,960선에 장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2.49% 오르면서 877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비슷한 수급 상황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오랜만에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 개인 홀로 1조 8,048억 원어치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58억 원, 1조 2,280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매도세 보였는데요. 2,73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물량 모두 담아주면서 지수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AI가 신약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I 기반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10년 넘게 걸리던 개발이 2년에서 3년 수준으로 크게 줄고 있는데요. 후보물질을 찾는 과정도 기존 2년에서 3개월로, 항체 검증 과정은 기존 3개월에서 단 2주로 단축됐습니다. 대웅제약과 셀트리온과 같은 주요 기업들은 AI 기반 공동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AI로 발굴된 후보물질 중 9개는 이미 임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하는 사례도 늘면서 K바이오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AI 덕분에 개발 기간과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국내 바이오주 전반의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두 번째 이슈는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 검증을 위해 K조선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조선 방산 부문의 파트너로 검토하면서 이틀 연속 하나오션과 HD현대를 방문했는데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과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에서는 장보고 잠수함의 기술력을 확인했고요. HD현대에서는 AI 함정 기술과 미래형 선박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K조선의 잠수함과 군함의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3.52% 상승하면서 10만 전자를 회복했고요. 연일 하락세 이어가던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까지 5% 이상의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연일 쉬어가던 제약 바이오 섹터도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사 결과가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2.68% 크게 올라줬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상승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5.71% 상승했습니다. 어제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소식 들려오면서 화학업종이 특히 강세 보였는데요. LG화학 9.37% 크게 올라졌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5.59%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도 두 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노타입니다. 노타는 삼성전자와 AI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노타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500에 AI 모델 최적화 기술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개발자가 만든 AI 모델을 엑시노스 칩 환경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처럼 대기업 차세대 칩에 노타의 기술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술 개발로 시장에서는 노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어제 29.88% 오른 상한가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절단이 유일한 선택지였던 당뇨 발치료에 재생치료의 길을 열었는데요. 국내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으면서 어제장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AI 기반 3D 바이오 프린터로 환자 본인의 미세지방 조직을 만들어서 상처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인데요. 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82%의 높은 재생률을 보였고요. 입원 없이 단시간 내에 시술이 끝난다는 점도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최종 파일럿 스터디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글로벌 상용화 기대감 역시 커졌는데요. 국내외에서 재생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어제장에서 로킷 헬스케어 10.87% 상승한 채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두 가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석유화학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화단지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석유화학 구조 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롯데케미칼은 연간 110만 톤 규모의 NCC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 공장만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도 업계 감축 목표치의 약 3분의 1이 채워지는 만큼 이번 조치가 여수와 울산 등 다른 석화단지의 구조 조정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가동률 개선과 고정비 절감으로 실적 개선 여력이 생긴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어제 우리 시장 석유화학 관련주들 대체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대한유화 11.06% 크게 올라졌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모두 큰 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동성케미컬과 금호석유화학도 4%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리튬 가격이 한 달 새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기차와 ESS 지원을 강화하고 신에너지차 판매가 사상 처음 전체의 절반을 넘기면서 리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리튬 가격이 추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국내 리튬 관련주들도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세비캠은 16.34% 크게 올라졌고요. 아이비전웍스와 엠플러스, 에코프로 모두 10% 이상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캠까지 10% 가까운 상승 흐름 유지해줬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얼어붙었던 미국의 투자 심리가 이번 주 들어서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함께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0.67% 오르면서 47,427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역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3,214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0.69% 상승한 6,812선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네, 3대 지수 함께 살펴봤고요. 업종별로도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이끈 건 단연 돌아온 기술주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모두 1%대 상승 보였고요. 오라클과 브로드컴, AMD까지 모두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삼성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면서 애플 오늘장에서 0.21%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테슬라 역시 상승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규모를 다음 달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1.71%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연일 급등하던 알파벳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08%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소비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월마트 1.96% 올랐고요. 코스트코 역시 1.56%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진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백소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0.67% 플러스권,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 오르면서 23,0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69% 상승한 6,80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7% 급등 마감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서 거래량이 줄었고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4거래일 연속, 나흘 연속 이렇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 변동성 지수죠. 빅스는 최근 4거래일 동안 35% 이상 떨어졌는데요. 올해 4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 겁니다. 금 가격의 강세도 눈에 띄었던 날이었습니다. 1.5% 상승세를 나타났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무려 80%나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에 대해선 금을 일단 보유함으로써 이 위험 부담 기회 비용이 줄어들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또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히트맵 통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들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던 알파벳 1% 쉬어가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최근 조정에서 벗어나서 1.4%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최근에 약세 요인이었죠. 바로 구글 TPU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젠슨 황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한 세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요. 여러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AI 산업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구글의 TPU를 설계 그리고 제조 지원하는 동사는 메타의 TPU 채택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브로드컴이 가장 큰 수혜주로 3% 넘게 상승했고요. AMD도 3.93%, 마이크론 2% 플러스권, TSMC도 플러스권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델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에서 AI 서버 매출이 증가하면서 5% 넘게 급등했고요. 테슬라도 1.7% 상승 마감입니다. 유럽 이런 일부 지역 차량 판매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그럼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텍사스 오스틴의 로보택시가 다음 달부터 2배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요. 2% 가까운 플러스권 마감했고요. 아마존은 약보합권입니다. 알파벳에 이어 자체 AI 칩을 통한 마진 방어 기대와 또 연말 쇼핑 시즌 호조 전망에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지만요. 대형 기술주 전반의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애플은 앞서 소영 캐스터가 전해드린 것처럼 판매량이 이제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좀 매물 소화가 지속되면서 상승률 자체는 크지는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 투자 심리에 힘입어서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강세 섹터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세 가지 이슈, 글로벌 이슈 세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일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시장은 이를 토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던 거고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2만 5천 건인데 이 부분을 하회하면서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견조하다라는 걸 이야기했지만요. 연속 신청 건수가 196만 건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은 또 아직 불안하다라는 점도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CME 패드워치에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8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지수 상승 요인으로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에서 내년에 S&P 500 지수가 무려 8,000포인트도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내년 말까지는 7,5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무려 10%나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 그리고 연준의 추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이 이후에도 장기간의 동결을 예상하면서 JP 모건에서는 이렇게 S&P 500 지수만 7,500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AI 열풍에 힘입어서 이 S&P 500 지수가 15%가량 올랐습니다. 높은 실적 성장세, 그리고 또 AI 자본 지출 붐, 주주 보상 확대와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이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AI 거품론도 이제 점차 잠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가능성 높은 전망치로 7,500을 제시를 했지만요. 만약에 연준이 2회 이상 금리를 인하한다면 내년에는 8,000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18%, 대략 2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뜻이니까요. 또 여기에 유망 종목으로는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을 꼽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할게요. 9월 미국의 내구재 제조업체 신규 수주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8월 대비로는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굉장히 들쑥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내구재 수주는 계속 월별로 이렇게 계속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이어오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내구재 수주를
수주를 앞당기거나 미루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내구재 수주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가 됐지만 그렇다면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겠죠. 그런데 고용 데이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수준의 연속 신청 건수가 나오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짙게 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슈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전일 국내 증시 또 거래대금 상위단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 있어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준비를 해봤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상위단에 보시면 역시나 반도체 투톱 자리에 있고요. 그런데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전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어제장에서 좀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6위에서 7위로 거래대금은 조금 하향 조정이 됐지만 구글 말이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GPU 대 TPU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글이 촉발한 기술주 랠리가 재점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이 구글 TPU의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종목으로 지금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금 표를 보시면 한 달간 코스피 상승률은 지금 굉장히 낮은데 3%인데 이수페타시스는 무려 5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비 정말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7조 원을 밑돌던 시가총액 역시 10조 원을 넘게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한 달간 이수페타시스 주식을요 3,7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 규모로 사들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도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14만 원에서 15만 5,500원까지 지금 목표가가 나오고 있고요. 구글에서 AI 전용 칩 TPU 기반으로 이 제미나이 3를 공개한 이후에 굉장히 시장에서 또 이 제미나이 3 호평이 이어지고 있죠. 관련해서 메타가 또 2027년에 데이터 센터에 구글 TPU 도입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어제 함께 전해지면서 그동안 엔비디아의 GPU 중심이었던 그런 AI 생태계 구조가 이제는 좀 TPU 쪽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도 구글 TPU 쪽은 HBM뿐만 아니라 D램도 함께 병행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더 하이닉스보다 강하게 올랐고요. 또 관련주들에도 훈풍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TPU 관련해서 핵심 부품인 이 PCB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3분기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4분기 실적에서는 영업이익이 무려 61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584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TPU 밸류체인 그 표도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그 밖에 리노공업, ISC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종목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한때 황제주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굉장히 또 작년에 시세가 좋았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같이 분할 재상장 이슈가 있었죠.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15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2월에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금 커졌고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단들 4분기에 워낙 또 강하니까 힘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 그리고 또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로 인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향, 이런 좋은 모멘텀, 또 미국의 1조 8천억 원의 수주 공시 등 이런 호재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하고 조금 얽혀 있어서 완전한 이 CDMO 기업으로 평가받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분할이 되면서 순수 CDMO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요. 고객사 확보, 수주 경쟁력이 크게 강화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4공장은 풀가동이 되고 있고 5공장은 생산이 본격 확대되면서 실적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또 6공장 착공, 여기에 미국 공장 진출 검토까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이렇게 픽해봤고요. 에피스 홀딩스 주가는 재상장한 이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에피스홀딩스는 상장 초기에 비상장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사업 가치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상위단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있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1위에 랭크해 있는 바로 노타라는 종목입니다. 상한가로 어제장을 마쳤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세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 기업이죠. 노타가 삼성전자의 역시나 또 그 TPU 관련된 종목이에요. 기술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강하죠. 신규 상장주인데 자사 AI 모델이 삼성전자의 그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500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노타 차트 같이 보고 계시는데 3거래일 연속 양봉을 켜고 있고요. 심지어 이틀 전 거래일에는 장대 양봉까지 그려졌고 지금 거래량도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신규 상장주인 만큼 조금 주가의 등락률은 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그리고 AI 경량화, 최적화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TPU 칩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면 해당 종목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으로 노타 종목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장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종목들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와서 개장 실시간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7일 양시장 모두 문 활짝 열었습니다. 미증시 영향으로 인한지 현재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자세한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들 따라가면서 빠르게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먼저 거래소 출발 분위기 살펴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3,9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률 따라가고 있습니다. 0.4% 플러스권 88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개인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가량 물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900억 원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 삼바, 그리고 네이버,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투톱 모두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주들 훈풍에 힘입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했더라면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어제는 강하게 오르더니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약 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는 플러스권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각각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밤에 소식이 하나 있었죠. 누리호 4차가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 프리장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4%에서 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1% 밑으로 0.4% 상승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바이오단에서 알테오젠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에코프로가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보이더니 오늘은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리가켄바이오 1% 하락입니다. 또 HLB도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은 쉬어가네요.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리노공업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어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빨간불을 가득하게 켰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장중 대응 전략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방원 어제장에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그래도 지금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원전 사업 관련해서 투자 이슈가 어제 또 나왔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2% 넘게 또 강세 흐름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 오늘 신규 상장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로마티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올리브영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로마티카 디퓨저가 판매 금지가 정당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알레르기 부작용 우려가 있으면서 이 부분도 오늘 장에 있어서 투자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는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유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허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허유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간만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증시에서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PPU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기술주 전반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또 M7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6거래일 동안 음봉을 그리며 마감했던 우리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7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4거래일 만에 양전에 성공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있었죠.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미국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뜨거운 온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아쉽게도 전강 후약의 패턴을 이어왔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전강 후강의 기분 좋은 시원한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자세히 짚어보시죠. 어제장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섹터들은 TPU, 제약바이오, 원전, 2차 전지입니다. 먼저 TPU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 3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따라서 구글이 개발한 AI 전용 칩, 이 TPU가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술주 전반에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또 반면 엔비디아는 M7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도 재밌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양상이 참 재밌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몰렸고요. SK하이닉스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덕분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양상이 연출됐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를 앞질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할 흐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오르면서 10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같이 이렇게 동반 약세 흐름을 타다가 장 후반에는 조금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반대 흐름이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자마자 바로 엔비디아 측에서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엔비디아는 구글의 AI 성과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AI 칩은 AI 칩은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이다. 또 모든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젠슨 황 CEO도 직접 반박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구글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고객이며 제미나이 역시 엔비디아 기술로 구동될 수 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흘러가고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알파벳이 시총 1위를 넘본다라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TPU의 부상이 AI 흐름에 굉장히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TPU 섹터 진단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살펴보시죠. 바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이유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둘기파의 케빈 해시시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또 미국의 PPI 지수가 양호하다라는 흐름 속에서 미국의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승 동력도 있었죠. 바로 반도체 주가가 주춤하면서 그 빈자리를 제약 바이오주가 대체한 겁니다. 최근 AI 거품론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KRX 반도체 지수는 6.5% 넘게 빠졌습니다. 반면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나 상승하면서 반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양쪽의 온도차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들어서 SK하이닉스를 8조 넘게 또 삼성전자를 2조 넘게 팔아치웠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일라이릴리, 머크, 존슨앤존슨 등 이런 빅파마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내년 모멘텀도 굉장히 뚜렷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주요 신약들의 임상 데이터가 대거 발표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국내 파이프라인 경쟁력이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보로노이 상승세를 그리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가 수혜를 받는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K바이오주의 매수세가 쏠렸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섹터도 진단해 보시죠. 세 번째 섹터는 원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형 원전 산업 재건 때문에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관련주들 매수세가 쏠리며 마감했습니다. 원전주가 오르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와 한국의 원전 협력 기대감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전력이 튀르키예 원자력공사와 신규 원전 산업 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죠. 따라서 실제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향으로 한국전력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주요 원전 관련주들 나란히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전주들 좋았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어제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전월 대비 약 20%나 급등을 했는데요. 리튬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중국발 호재입니다. 리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받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ESS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국발 호재에 굉장히 리튬 수요가 증가하고 또 2차 전지주들 강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또 최근에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튬 수요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는 리튬 가격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대한 실적 반등 기대감도 쏠렸는데요. 관련 수혜주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또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빨간불 켠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장 시장을 이끌었던 트렌드 섹터 4가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남은 주요 증시 일정들까지 체크해 보실까요? 바로 오늘이죠. 잠시 후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이후에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27일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28일 블랙 프라이데이죠. 소비주와 화장품주들도 자세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2월 11일이죠. 미국의 금리 결정 디데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은 주요 증시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벌써 11월의 끝자락도 다다랐습니다. 조금은 아쉬웠던 11월 장이었는데요. 이어지는 12월장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탈 수 있을지 저희 박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허유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양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4,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4,0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아까 9시 3분보다는 훨씬 더 상승폭을 키워냈네요. 0.68% 플러스권입니다. 8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반도체 투토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갔네요. 무려 3.4% 강세입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해서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3% 마이너스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보면서 같이 봤던 종목이죠. 오늘 1%대 상승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플러스권입니다. 또
조방원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2.7% 강세고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 다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2% 하락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상승폭 더 키워나갑니다. 1% 상승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ABL바이오 0.8% 상승입니다. 로봇주들 오늘 좀 시세가 또 좋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답게 4.5%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조금 강했던 사면 그리고 이뮤논시아에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일부 로봇주들도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장주는 조금 장 초반에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 끝날 때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저희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통해서 든든한 대비책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